네, 알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좋죠? 네. 네. 정확하게 쳐주셨어요. 우리 저기 샘에서 이름 하나 써. 예,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좀 많이 있죠? 네, 가발 쓸 정도는 아니죠. 제가 한 달 전에 가발 썼어요. 2달 전에 가발 샀어요. 그만큼 머리가 빠진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아시는데 머리가 막 나요. 머리가 막 나요. 그리고 발톱 왼쪽 새끼 발톱이 시꺼맸었거든요. 지금 하얘졌어요. 그리고 위에 위염이 있었거든요. 하나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이거 뭐지? 잘못하면 이거 사입이라고 그러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뭐지? 분명히 통증 완화랑 그다음 옥시토신 두 개는 행복 호르몬과 통증 완화인데 왜 다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속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죠. 그리고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죠. 그 길이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길이가? 혹시 맞추는 분 계시면 제가 동남아 여행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도는. 예, 맞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아깝습니다. 2바퀴입니다. 한 바퀴가 아니고 2바퀴입니다. 10만 킬로미터. 외워두세요. 10만 킬로미터. 엄청나잖아요. 서울, 부산 400km밖에 안 되는데 10만 킬로의 혈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MRI로 다 잡습니까? 어떻게 CT 찍었다고 그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증세가 중한 사람은 나오죠. 금방 나오죠. 근데 미세한 이명 이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어지럼증 이런 거 안 나와요. 괴롭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혈관이 10만 킬로인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외부의 어떤 치료에 의해서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근데 따뜻해지면서 혈류가 엄청 좋아요. 혈류의 흐름. 혈류의 흐름을 통해서 염증이 없어지고 막힌 게 뚫어지고 이런 게 생기니까 고혈압이 치료되고 당뇨가 치료되고 발끝에 까맣게 죽었던 그 새끼 발가락이 나오고 제가 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어디 지금 증세 안 좋은 데 있으세요? 어디 좀 안 좋으세요? 어깨가 아파. 통증. 50경. 어저께 그저께 줌 미팅 했거든요. 고다상하고 류마티스가 제일 빨리 호전됐대요. 한번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건 류마티스는 아니고 네. 그냥 50견이라고. 50견. 네. 저는 의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료의 팩트를 이제 전달드리는 부분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일기인데 갑자기 그 후쿠오카 2기인데 주부습진이 엄청 있으셨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일 발라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비포 앤 애프터 반드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증세가 있으면 탁틸 비포냐 탁틸 애프터냐만 꼭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좀 이따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호 대표라는 분이 오시는데 협착증이 있으세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탁틸을 정성스럽게 한번 해서 완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류가 흐르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피가 적혈구가 가면 각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당연히 활성화가 되고 적혈구 이후에 또 백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는 염증을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류가 되게 중요하죠. 그 혈류를 높이기 위해서 약도 먹고 별의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틸을 하면 혈류가 엄청 좋아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 취득인데요.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덴에 시작해서 일본에서 도입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하는 일이 같이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2월 달에 처음으로 1기가 후쿠오카를 갔습니다. 후쿠오카 가서 탁틸 재팬을 방문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일본인들을 처음 만나게 됐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일본 분들이고 얘가 저희 후쿠오카가 1기 저희 한국 분들인데 대부분 간호사셨고요. 유영자 우리 회장님,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우리 대표로 이제 말씀을 나눴고 그때 유영자 목사님 명스피치를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에 대한 우리가 도움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성을 다해서 탁틸을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탁틸을 하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본의 그 정신과 일본의 그 탁틸의 어떤 내공과 노하우가 한국에 잘 가서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변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도 감동해서 지금 좋은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론교육 오늘처럼 이렇게 이론교육 다 받았고요. 저희도 공부한 내용을 지금 전달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노코다상이 계시잖아요. 노코다상이 계신데 몇 살처럼 보이세요?
얼굴 딱 봤을 때 젊어 보이시죠? 예, 70세입니다. 70세. 엄청나죠? 예. 네, 여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탁til을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3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경적인 섭리예요. 주는 사람이 복이 더 온다는 거죠. 탁til을 하면서 젊어진 거예요.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젊습니다. 얼굴도 젊지만 에너지도 엄청나고요. 70세인데도 뭐 체력도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기대하십시오. 탁til 하실 때면 얼굴이 막 생생해져요. 저도 막 되게 생생해졌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등탁til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탁til은 뭐 여러 가지 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큰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손탁til, 그다음에 이제 발탁til 배우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오늘 내일 거쳐서 다 공부하게 될 예정이고요. 1기가 후쿠오카에서 금년 2월에 수료를 했고, 그 다음에 2기는 6월 달에 이제 수료를 했고, 국내는 1기 했고, 오늘 이제 국내 2기, 4번째 교육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박 2일로 교육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3명의 어떤 실습자들을 정해서 탁til을 해주셔야 됩니다. 탁til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고, 그때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95% 이상은 다 합격하시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practice, 계속 실습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격증 2가지인데, 오늘 대부분 국내 자격증을 따로 오셨는데 일본 자격증이 있고요. 탁til 케어 수료증이 있습니다. 일본 자격증하고 저희 탁til 케어 국내 수료증의 차이점은 일본 탁til 재팬은 일본에서 쓸 수가 있어요. 공인이 되고, 국내 자격증은 해외에서는 쓸 수 없고 국내에서만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교육 과정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보다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 탁til을 배우는 그 탁til러들의 레벨이 3단계가 있는데, 오늘 과정은 탁til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셔서 자격증을 따게 되시면 탁til러가 되십니다. 탁til러는 등하고 손하고 발을 배우시고요. 이 과정이 이제 여기서 멈추셔도 되고요. 좀 더 심화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탁til 프로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손발뿐만 아니라 얼굴하고 머리하고 배까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탁til 코치라서 우리나라에 2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탁til 코치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탁til러는 오늘 이제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고, 활용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어쨌든 뭐 계량화를 좀 시켜드리면, 탁til러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해주실 수가 있어요. 뭐 부부끼리 하셔도 좋고, 아들, 딸을 하셔도 좋고, 부모님, 뭐 치매 걸리신 분들 해줄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탁til을 하면 1시간에 10만 원입니다. 도쿄에서는 10만 원입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는 이제 물가가 좀 싸니까 좀 저렴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이냐면, 저랑 저희 집사람은 매일 해요, 서로.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씩 법니다. 그러면 이제 20일만 하더라도 4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계량화 시킨다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용도로는 교회에서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탁til러들이 지금 탁til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제 2개 요양원에 직접 그 돈을 받고 프로그램들을 받고 이제 탁til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뭐 이런 데 가셔서 페이를 받고 이제 탁til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도 돼야 되고 마음도 돼야 되고 하다 보면 손, 발, 모양새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에서 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한테 해주시면 그 정도 스킬이 되셨을 때 탁til러로서 어떤 실질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탁til 프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2기 후쿠오카 그 이수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김천대학교 학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우리가 내년 3월부터 들어가게 됐어요. 강사로서 우리 탁til 프로그램이 대학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고요. 앞으로 그런 대학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학 강사로서 나갈 수가 있고요. 문화센터에서 그 강좌 개설도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하시는 분들 해도 좋고 ADHD도 좋고 뭐 아니면 치매 강의 하셔도 좋고 본인이 탁til을 배우셨기 때문에 저희 본사하고 잘 협조만 하면 가서 강의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탁til 코리아에서도 강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복지센터나 네일샵 같은데 샵인샵을 조그맣게 차리셔도 좋습니다. 직접 제가복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제 서비스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생겼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쪽을 갈 겁니다. 탁til 센터. 혹시 명가 그 저기 뭐죠? 약속 명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약속 명가 이런 부분이니까 저희 이제 실비아 탁til 센터를 만들 건데 이거는 저희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이 가치를 1시간당 20만 원 이상을 봅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이엔드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탁til센터가 넓지 않은 공간을 하나 만드셔서 실제 하이엔드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되시려면 1년 이상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탁til 코치는 이제 실질적으로 탁틸러와 탁til 프로를 양성하시는 분들, 채점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연구소에서 같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스웨덴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세 나라가 글로벌 R&D 연구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파리에 리옹에서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파리에 리옹에서 ADI라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나가서 우리가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그만큼 저희는 이 프로덕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업력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연구도 보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경도인 지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결국은 고려 초고령사의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항노화 늙지 않는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동안이세요? 그럼 너무 좋아요. 사실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젊어 보인다는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늙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그걸 우리가 안티에이징, 헬스에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구글에서 캘리코라는 그 항노화 연구소를 만들었고 너무나 잘 아시는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 대학의 노화의 종말이라는 저서 그리고 미국의 그 에이징 리서치니까 노화 연구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안티에이징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뭐라고요? 노화가 자연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노화를 질병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 의미는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를 멈출 수 있고 심지어는 리버스, backward, 거꾸로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진 찍은 사진이 가장 젊은 게 아니라 10년 뒤에 찍은 사진이 지금보다 더 젊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수백조, 수천조의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 개발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고요. 결국은 아까 스웨덴의 간호사인 스티브 에더비가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된 탁틸, 이 탁틸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고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손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되찾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노인복지 30년 차인데요. 뭐 노인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탁틸을 만난 이후에는 이 탁틸이 노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도 어린아이들이 서로 만져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간호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조리원에 지금 이제 그 산모들이 다 마사지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사지사가 들어가는데 그 간호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솔직히 산모가 마사지 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 분만하고 나서 뼈가 다 이렇게 이완됐는데 그걸 막 주물르면 되겠냐. 그런데 고액의 돈을 주고 마사지사가 들어가는데 자기네 간호사 협회에서 그걸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틸을 그럼 이제 이 조리원에 산모들한테 집어넣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그쪽으로도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손이 굉장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노인복지도 휴머니티 위드 인간 중심의 케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프랑스의 이브 지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인천 시립 요양원에 와서 간호사들 6명을 데리고 2개월 동안 실험한 게 있어요. 실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탁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다 어르신들을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다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어에 인간 중심의 케어가 아니고 케어자 중심의 케어를 하다 보니까 다 눕혀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14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거의 10명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만들었어요. 2개월 동안에. 근데 그게 손이에요. 손인데 이 손을 치매 환자가 막 이렇게 난폭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 넓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탁틸이더라고. 이게 탁틸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말할 수 있지만 손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 치매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이 움직이면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많이 움직일 때 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눕혀놓으니까 점점 치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일으켜서 걸으면 어떻게 되냐? 걸으면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뇌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누워있는 환자들의 99%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눕혀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활용해갖고 그래서 이 손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만져야 되냐? 이 치매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살 아이가 만지는 손길로 만져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 노인복지 30년 차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뭐 해줄 거냐는 거죠. 지금 이 디플로마 교육 이론 교육 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 교육받고 탐복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국내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요. 그리고 교육하고 있는 중에 그럼 좋아. 이론 좋아. 너무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 없어. 그런데 이론 알았어. 그럼 난 나가서 어떻게 할 거야? 나가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탁틸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가 치매 프로그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하냐면 이런 거 합니다. 박수치기 하고요. 종이접기 하고요. 그림 그리기 하고요. 노래 부르기 하고 이겁니다. 예. 근데 탁틸은 정말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거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 지금 이제 포도나무 요양원 우리 두 분 이제 오셨는데 사실 우리 여기 실장님이 탁틸을 진짜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여기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그리고 2기 일본 갈 때 나도 이거 배워야 되겠다고 갔다 오신 거예요. 같이 갔다 온 거예요. 2기 일본으로.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 포도나무 원장님한테 탁틸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탁틸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지금 7월 우리가 첫째 주부터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거긴 가는데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을 해주는데 지금 당장 화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원장님의 아버님이 치매가 걸려갖고 그 자기네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배회하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공격적인데 우리가 첫날 갔을 때도 그분의 손을 만져줬는데 1시간 동안 다른 사람 하는 동안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 어떻게 저 어르신 저렇게 했지? 그날은 손밖에 안 만져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 우리 정명희 이제 코치가 발을 만져드렸어요. 발을 만져드렸는데 요양보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어르신 공격적인데 저 어르신 왜 성질도 안 내고 저렇게 잘 받으시지? 발을 해주고 났는데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명 코치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치매는 뭐 물론 이거 살살 만져주면 다 가라앉고 너무 좋죠. 그리고 예방에도 뭐 수없이 이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또 여기 이제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 또 포도 나무에 실수 봤다가 이제 요로 이제 끌려온 거야 말하자면 탁티를 사회복지사들을 해줬는데 아 이거 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 즉흥적으로 탁티를 받았던지 어떤지 한번 간증 좀 잠깐 해봐요 앞에서. 여기서 해도 될까요? 네,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사회복지 실수 받다가 지금 탁티 서비스 받고 지금 여기 교육까지 받으러 오신 거야.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요가 강사도 15년 예 해봤고 거기서 명상도 해보고 뭐 그 운동 처방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처음에 이거 받을 때는 무슨 벌레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살살살 이게 무슨 감흥이 올까 했는데 이걸 받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네? 사랑하고 계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거를 잘 배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또 노인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외롭잖아요. 그런 분들을 터치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씩이라도 건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리고 또 등을 또 목사님한테 만져지는데 구름에 둥둥둥 떠가는 느낌? 너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매료돼서 이제 저는 사실 사회복지를 하는 게 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호스피스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생을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이제 마지막 삶을 그렇게 하고 가야겠다. 저는 뇌수술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여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호스피스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걸 받아보니까 이거다 이런 생각이 저 등 한 번 받고 손 한 번 받는데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오고 싶어서 지금 우리 저 부모님이신데 네. 그래서 여기서 잘 배워서 이거를 잘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서 정말 이렇게 좀 잘 목사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저도 뭐 목사다 보니까 지금 제일 관심은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이 탁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탁틸 센터를 전부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어느 교회를 제일 먼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탁틸러로 양성된 사람들이 한 20명 있으니까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날짜 정해갖고 교회하고 시간 맞춰서 전도로 나가는 거죠. 탁틸 전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탁틸 전도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잠이 안 오시나요? 탁틸을 받아보세요. 네, 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가요? 탁틸을 한번 받아보세요. 소화가 안 되십니까? 탁틸을 받아보세요. 뭐 이런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오세요. 우리 일본에서 배운 건데요. 탁틸 한번 받으러 오세요. 하고 탁틸 받으러 교회까지 안내했다가 거기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법으로 교회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삼양제일교회부터 실시를 하든 어디를 먼저 하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요런데 탁틸 센터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또 학생들이 있는 그런 어떤 대학교나 이런 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청소년들 공부방 같은 거 만들어주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탁틸 한번 받고 그리고 공부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만져주고 하면 이건 정말 전도의 도구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어떤 전도의 도구로 한번 이렇게 대한민국에 펼쳐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저의 얘기를 이제 듣고 가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러면 저기 뭐 애틀란타도 한번 와서 한번 좀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여기 목사님들도 몇 번 오셨다 그래서 정말 잘 배우셔서 우리가 전도가 좀 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 어떤 전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이바지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이 또 건강해지는데 이바지하고 또 지난 기수에는 부부팀이 2팀이 왔어요. 부부팀이 2팀이 왔는데 사실은 부인이 장교형 등급을 받고 남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동생이 마사지를 하러 다니는데 1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언니니까 5만 원만 받고 해줘라.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생한테 5만 원씩 주고 마사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저한테 모처럼 안부 전화를 했다가 나 요새 이런 탁질한 교육을 한다. 그랬더니 들어보더니 나 그러면 마사지 받지 말고 이거를 받아야 되겠네. 우리 남편 보고 이거 받아가지고 나를 해달라 그래야 되겠네. 그럼 뭐 35만 원 교육비면은 자기가 뭐 5만 원씩 하면은 7번 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두 분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잘 받으시고, 또 저희 이제 노회에 우리 또 이제 목사님이 부부가 오셔서 이 탁틸에 관심을 가지고 둘이 한번 탁틸로 전도 한번 해보자 해서 두 부부가 이제 받고 가셨는데요. 두 부부가 또 받으면서 농담을 뭐라고 했냐면 너무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너무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러다가 막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둘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아마 그 부부는 제가 이제 교회 쪽에 많이 기대하는 두 이제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이 아마 활동을 해주실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렇게 가정을 살리는데도 탁틸한 도구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부 어떤 무슨 세미나, 부부 클리닉 이런 거 할 때 탁틸 이 프로그램도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는 탁틸은 어디든지 대한민국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곳, 또 아픔이 있는 곳, 또 회복해야 되는 곳 이런 데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어떤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요.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래서 시작하신 우리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1기 부르고 2기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탁틸러가 없다. 지금 강북에서 두 군데서 남자 어르신이 탁틸 해달라고 지금 보내달라고 했는데 훈련된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돈 받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탁틸러가 양성이 되어서 적어도 지금 받으셔도 자격증은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받게 될 거고요. 그렇게 받게 돼도 더 스킬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받아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많이 한 사람인지 적게 한 사람인지 받아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해줄 정도, 돈 받고 해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1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탁틸러를 많이 양성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좀 같이 잘 배워주시고 탁틸을 확산하는데 좀 공로자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도 부흥시키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동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유영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탁틸 코리아를 설립하게 하시고 국내 교육 2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좋은 우리가 전도의 도구를 갖게 하시고 건강의 도구를 갖게 하시고, 이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건강케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하나님 발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힐링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또한 좋은 도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아버지 하는 교육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서 시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리액션이 약하셔갖고 제가 민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진짜 정말로 귀한 분이시죠? 네. 오늘 국내 2기고요. 저희가 후쿠오카에서 2번, 그리고 국내에서 1기, 2기 네 번째 교육을 하는데요.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조금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서 서로 처음 만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빙고 게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네, 볼펜 좀. 1박 2일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한 사람에게 두 문제까지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셔서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하면 제 이름을 쓰면 됩니다. 전세인. 나는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습니다. 뭐 여러 가지, 4가지, 8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잘 보시고 스탠드업 일어나셔갖고 해당하는 분들의 그 이름을 찾아서
쓰는 게임인데요. 제일 먼저 완성하시는 분에게 제가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 어학연수권을 못 드리고요. 점심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2분 남았습니다. 서로 물어봐요. 예, 서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빙고! 다 하신 분은 빙고 하시면 됩니다. 뒤에도 와서 물어봐야 돼. 가장 적극적이신 분이 1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침을 버리지 않고 30초 지났습니다. 네, 교회 다니시는 분 누구 있나요? 찾아보시죠. 운동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행은 그 첫 번째 시간은 이론 교육이고요. 여기 있는 두뇌 기능 중에서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있고 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해마라는 곳 아시죠? 해마라는 그곳이 손상을 입으면 단기 기억,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증세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오늘 말씀드리기는 너무 긴 얘기여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로 제가 경도 인지장애가 2013년 그 사이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지나간 얘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 12년 전에 그 증세를 알았을 때는 정말 당혹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무서운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못했고 걱정시킬까봐 정말 혼자 끙끙 앓았어요. 지금은 치매 국가 책임제니 뭐 디지털이니 AI니 정보화 시대니 해서 너무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링만 하면 뭐 축축축축축 정보가 나오는데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치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운 좋게도 또 이 신앙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두뇌가 가소성이 있다. 한번 기억해 두세요. 두뇌의 가소성. 따라해 보시죠. 두뇌의 가소성. 두뇌는 딱딱한 물체가 아니고요.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과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유연하게 변형이 가능하고 또 죽은 세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 성경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고요. 그 두뇌의 가소성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정말 제 스스로 임상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잠들 때까지 제 두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경도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별의별 활동을 다 했고요. 미국이나 뭐 해외 선진국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가지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 두뇌 임상 실험을 계속 했습니다. 다행히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다행인 그런 경험이었는데 조금씩 기억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1년, 2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극복했다. 난 이제는 21살 대학교 2학년 때 시절로 돌아갔다라고 선포했어요. 주변에 선포를 했고 와 이제 다행이다. 살았다. 치매가 예방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치매가 치료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인데 학교를 2018년에 사직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학교를 나와서 2019년부터 이제 이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치매 극복 혹은 정복에 대한 활동을 7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세상은 만만치 않고 제 개인적인 하나의 케이스를 공식화시켜주지 않더라고요. 특히 의사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치매가 무슨 예방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지금은 양의들도 조금은 이제 유연해지셔서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세요. 근데 6년 전, 7년 전에는 치매 예방이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그냥 치매는 인터벤션이라고 영어로 중재 정도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극복을 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이 부분은 복음과 같은 소식인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떠들고 다녔는데 핍박만 받았습니다. 그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글로벌
거꾸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들어와. 그러면 기득권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우연은 아니고요. 스웨덴과 연결이 됐습니다. 스웨덴은 치매에 관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중간 과정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싱가포르의 어떤 그 두뇌 이즈라는 그 두뇌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하고 알게 됐고, 그 회사 CEO가 저의 그 치매 극복 스토리를 알게 됐고,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본인들한테 감동적이어서 이 부분을 뉴스레터에 쓴 부분이 인터넷 시대에 스웨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좀 이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 저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그 스웨덴 왕궁에서, 그것도 노벨상 수상자들 앞에서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웨덴에는 디멘시아 포럼 X라고 2년에 한 번씩 치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긴 딱 130명만 딱 초대를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 어떤 그 분야의 최고위급의 인사들을 모시고 치매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치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개최하는 포럼에 33명 중에 한 명의 스피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능후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저희 나라에서 2명 초대받았는데 제가 감히 영광스럽게 치매 스피커로서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이때 제가 아주 중요한 두 분을 만납니다. 오늘 이제 탁티를 이야기할 그 뿌리가 되는 분들인데요. 첫 번째 계신 분이 실비아 왕비, 그 스웨덴의 왕비이신 실비아 왕비시고요.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일본의 다카마도 공주. 그래서 저희가 일본과 스웨덴과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분짜리 영상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했었는데 이 영상, 특히 제가 직접 발표하는 영상은 한 번도, 국내에서 한 번도 제가 상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스톡홀름, 여기가 로얄 팰리스 왕궁이고요. 이곳에서 디멘시아 포럼 X 치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실비아 왕비고, 뒤에 계신 분이 스페인의 왕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치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컨퍼런스를 여는 시간입니다. 왕비께서 이제 키노트 스피커를 해주고, 제가 이제 발표하는 부분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일본에 있는 니시노라고요.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I went through 3 MCI stage, you name it. It happened to me all of a sudden, and I don't remember how and when. And I went through kind of symptom. For example, if I watched a movie, right after the movie, getting out of the theater, I couldn't remember anything like main characters and stories, the background, and so forth. It was really terrifying and embarrassing an experience. I don't think people who never experienced it before understand what I'm saying. But it was really, really scary experience. So I was at a loss. But luckily, I was kind of person who do not give up. As a head of family, I decided to collect as much as possible to overcome my symptoms. So Googling and getting on the internet, and then fortunately there were very, very, very good news, which is for brain plasticity. Okay, with the help of the brain plasticity, I did everything, and 1 or 2 years later, I felt like I was recovering, and I kept going on it, and then now I can say my memory is as strong and fresh as when I was 21 years old. 제가
담대하게 여기서 it was a gospel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네, 그때 이제 뭐 오늘 이렇게 5, 6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엔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수없이 많은 그 높으신 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해서 포럼에서 유일하게 박수를 막 받으셨고 아마 감당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왕비께서 직접 포럼 중간 끝나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셔서 이제 대화도 나누시고 어떻게 치매를 극복했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셨고 본인 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치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고 그때 만난 분이 다카마도 공주 일본 솔루션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탁틸도 마찬가지로 스웨덴에 시작해서 일본으로 전달돼서 우리나라로 온 것처럼 그 당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 6년이 지나서 저희가 탁틸 설명회를 할지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꾸지 못했고 실비아 햄맷이라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치매의 지식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발표자로서 나가서 간증했던 것 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길을 이제 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비아 왕비와 또 네트워킹, 로얄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 당시에 이제 실비아 햄메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왔죠. 왕비께서 1996년에 당신의 어머니가 치매이시다 보니까 이 치매는 너무너무 치명적이어서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국가가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실비아 본인 이름을 따서 실비아 햄메트라는 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96년에 설립된 그 주간보호센터의 노하우와 경험을 집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디플로마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느냐 모르느냐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약 두뇌 가소성이라는 걸 몰랐으면 아마 지금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그런 정보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했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지식을 저희가 들여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실비아라는 건강복지센터라든가 뭐 두뇌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재가복지센터 이런 부분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브랜드로서 굉장히 좋고 또 지식과 정보로서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막 요구사항이 생긴 거예요. 여러 관념적인 지식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친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뭘 해주고 싶은데 솔루션 좀 다오라고 이제 요구사항들을 많이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났죠. 다카마도 공주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탁딜이 하나님이 2019년에 열지 않으셨는데 작년에 10월에 여셨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도쿄를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길이 열려서 도쿄에 딱 가서 제가 오쿠다상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탁딜의 지금 현재 그 최고 CEO신데요.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탁틸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였습니다. 탁틸은 터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탁틸은 라틴어로서 만지다라는 뜻으로서 마사지처럼 이렇게 육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하는 스킨과 스킨, 피부와 피부 간의 소통이라는 거죠. 그때 탁틸에 대한 정의를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저는 작년 10월에 처음 도쿄에 갔을 때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잘 감동을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건강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금세 그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근데 너무 건강하신 분들은 어쩌면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탁틸이 시작된 유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숙아들이 있잖아요. 미숙아들은 보통 2.5kg 밑에의 그 저체중 아이들 혹은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미숙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 인큐베이터에 따로 이렇게 우리가 키우잖아요. 근데 스웨덴의 1960년에 스티브 아더비라는 간호사가 이제 이 미숙아를 보고
너무 연민과 근일과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가엾잖아요. 엄마 떨어져서 혼자 이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그리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의 손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너무 불쌍하고 또 사랑스러워서 만져줍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되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견인데, 이 아이의 체온이 점점 안정이 되고 체중이 막 느는 거예요. 미수가 이거. 그래 이때 이 사람이 지적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거 뭐 있다. 이 분명히 뭐가 있다. 손을 만져줬는데 이상하게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뭐 체중이 증가하고 체온이 안정된다. 이거 뭐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에서 그 연구를 계속 해서 탁틸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탁틸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요. 고령화사에 우리나라도 이제 접어들었죠. 전 인구의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니까 그 중에 20%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그 중에 20%면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 넘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화, 고령, 초고령, 완전히 엄청난 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해 있죠. 당황스럽잖아요. 저희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도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그저께인가 AI 강의 가봤더니 93세 되신 분이 그냥 아주 정정하게 막 그 강의를 듣고 그런 걸로 도전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 초고령화라는 사회가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일본은 그 초고령 사회가 2000년대 초반에 오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은 1980년대입니다. 먼저 오죠.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스웨덴이 중립국이었습니다. 중립국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생존을 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에 스웨덴의 인구가 630만 명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스웨덴의 인구가 6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대로 고령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에 스웨덴의 초고령 사회가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은 준비를 했죠. 스웨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일본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초고령 사회가 옵니다. 일본 사람도 당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듯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학구에 뛰어나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먼저 이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했더니 북유럽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으로 몇만 명이 가면 5만 명이 가요. 5만 명이 스웨덴으로 가서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옵니다. 근데 그 중에 고노라는 분이 계신데, 스웨덴 한 요양원에 갔다가 어떤 구스타프라는 스웨덴 어떤 남성분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근데 치매에 걸리면 폭력 성향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난폭해지시잖아요. 구스타프가 막 난폭하게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합니다. 이 고노라는 분이. 그런데 그때 스웨덴 간호사가, 요양보호사가 탁티를 해줘요. 탁티를 해주니까 이분이 가만히 잠잠해지면서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노라는 사람, 이거 일본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결심을 해서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장인정신이 뛰어나잖아요. 깊이 섬세하게 손을 어떻게 만지는 것까지 어떤 로직을 다 만들어서 연구를 해갖고 일본 사람들이 이 부분을 탁티를 고도화시킵니다. 스웨덴에서 시작했지만 고도화시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좋긴 한데 이분들은 스펙트럼이 너무 좁습니다. 치매에만 너무 국한입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스펙트럼이 넓고, 우리는 또 디지털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응용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스웨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희 나라에 거는 기대가 꽤 있습니다. 유래는 그렇게 탁틸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탁틸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럼 인체에서 탁틸을 하게 되면 어떤 신경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일어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소위 말해서 원리죠.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탁틸하면 좋아지나? 이 정도로 해서는 절대 설득력이 없고요. 저도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탁틸을 받았을 때는 효과도 못 느꼈고 감동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서 거의 신공자가 됐습니다. 와, 이런 부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진짜 유레카의 순간이 있었고요. 우리 인체 여기 뇌에 보면 중맥 깊은 곳에 가면 시상이라는 거 있어요. 시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상하부에 뇌하수체 후엽에 피부가 이렇게, 피부끼리 이렇게 만지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지나가다가 아들 한번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어떠세요?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 기분 좋잖아요.
등 쓰다듬으면 기분 좋고, 할머니가 옛날에 할머니 손은 약손하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촉각이 이제 뇌에 전달되면 저 시상이라는 곳에서, 뇌하스 후엽이라는 곳에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옥시토신.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옥시토신. 네, 여러 가지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또 엔돌핀이라든가 좋은 호르몬들 많은데 옥시토신은 조금 다릅니다. 옥시토신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행복 호르몬. 이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뇌 시상에 있는 뇌하스 후엽이라는 곳에서 막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호르몬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코르티솔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르티솔이 많으면 막 사람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근데 꽁 잡는 게 뱀입니다. 코르티솔을 잡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코르티솔이 이렇게 올라가면 옥시토신이 쫙 덮어버리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했어요. 하루는 스트레스 진짜 받는 날 있잖아요. 엄청 받았어요. 그때 제가 발탁기를 쫙 받았는데 진짜 막 그런 느껴지는 거예요. 지수가 쭉쭉쭉쭉쭉 스트레스 지수가 쭉쭉쭉쭉 떨어 제로까지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아 그래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피부와 피부끼리 커뮤니케이션 접촉을 하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쫙 혈관을 타고 온몸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쫙 내려가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신경 메커니즘이고요. 신경 생략적 메커니즘이고, 또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것은요. 게이트 컨트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게이트 컨트롤. 네, 게이트 컨트롤 두 가지 외우시면 돼요. 옥시토신, 게이트 컨트롤. 통증이죠. 사람이 통증을 못 느끼면 큰일 납니다. 뜨거운 거 만졌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 다 뒤져. 다 모든 감각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막 관절염 막 이런 막 통증 오면 너무 괴롭잖아요. 어쨌든 이 통증은 결국 뇌로 전달돼요. 뇌가 인식을 하는. 뇌가 인식을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 착한 섭리로 어떤 걸 만드셨냐면 통감,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감각의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통증을 느끼잖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손이 아프거나 통증을 여기 꽝 부딪혔을 때 아야 이런 통증을 느꼈을 때 이 속도가 있어요. 뇌까지 통감이 가는 속도는 약 5에서 30m/s, 그러니까 초당 약 5에서 30m 속도로 올라가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더 빠른 게 있어요. 바로 촉감입니다. 이게 만지는 촉감. 촉감이 느릴 것 같죠? 훨씬 빠릅니다. 심지어 35에서 75니까 2배 이상의 속도로 촉감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막 문지르시잖아요. 왜 문지르는 속도가 아픈 속도가 빨리 가서 게이트 컨트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꽉 닫아버려요. 먼저 가서 문을 꽉 닫으면 통증이 올라오다 튕겨져 나가죠. 그럼 뇌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배를 만져주면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들, 그런 원리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커뮤니케이션, 촉감을 느낀 행복한 감정이 막 몸 아픈 통증 이런 감정보다 감각보다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옥시토신하고 게이트 컨트롤. 기억하시나요? 네, 옥시토신, 게이트 컨트롤. 두 가지 생리학적 메커니즘이고요. 그럼 옥시토신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 많이 나와요. 좋을 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할 때, 특히 유산소 운동할 때 많이 나와요. 유산소 운동할 때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신나는 운동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딱 보면 기분이 상쾌하죠. 이게 바로 옥시토신이 이제 많이 분비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악입니다. 굉장히 정서에 좋은 음악을, 우리네 같은 경우는 찬송가 같은 거, 잔잔한 찬송가를 들어주면 옥시토신이 쫙 분비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감,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사지로 표현되었는데 어쨌든 탁til입니다. 피부와 피부 간의 접촉을 했을 때 옥시토신이 막 쏟아집니다. 은혜가 쏟아지듯이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 믿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어요. 저 작년 10월 달에 못 느꼈어요. 왜? 제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참 희한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믿지 않으면 절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막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공유하러 나온 거예요. 이 탁til이라는 걸 만나고 저는 완전히 광팬이 됐어요. 왜냐면 와 이런 일이 있어요. 공짜잖아요. 우리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잖아요. 사람들. 예수님, 뭐 구원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닫혀 있는 사람한테는 안 들립니다. 탁til 마찬가지예요. 막 얘기하면 제가 무슨 장사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이런 복음 같은 얘기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탁til이고, 탁til의 아까 말씀드린 시상이라는 곳에서 옥시토신,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분자 구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오늘 이제 배우시겠지만 내일 5시까지 배우시겠지만 받으실 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옥시토신이 막 분비되는구나, 행복하다, 막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요, 그 배가 3배, 5배 막 나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제 그 요약인데요. 스킨 커뮤니케이션, 탁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경감되고 행복하게 된다, 마음이. 또 하나는 이제 게이 컨트롤을 통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무조건 수면의 질을 양상했습니다. 불면증이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는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떡실신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탁탁탁 찌르면 다